이혼을 하면 절반은 당신이 가져올 수 있는 거다. 그거만큼은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채무를 뭐 과다하게 늘렸다거나 뭐 비면책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거르는 분위기거든요. 재산 은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팁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인 파산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과 달리 월 변제금을 납부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 없이 한 번에 여러분들의 면책 결정이 난다는 점에서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파산의 최고 단점은 금지 명령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지 명령이 있는데 개인 파산은 금지 명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독촉 계속 할래?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뭐 채권사들은 이제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면 사건 번호가 언제 나오냐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네, 파산 신청을 하셨군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한꺼번에 돈을 납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경우가, 일단 첫 번째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재산이 없어요. 근데 배우자는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임의 환가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혼을 하면 절반은 당신이 가져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의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절반은 당신 거니까 그거만큼은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된다, 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상속권자인 적이 있는데 내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 분할 협의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다른 상속권자에게 재산권을 몰아줬을 때 또 문제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고 부모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저하고 동생이 상속을 받겠죠? 근데 제가 야, 나는 됐다, 동생아 너 다 가져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원래는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고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동생이 단독 상속권자가 돼서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야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문제 생기겠냐, 나는 괜찮다, 동생아 다 가지거라 해가지고 상속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채권자들이 이제 딱 오는 거죠. 박승호 씨, 상속 재산이 있는데 안 받으셨네요. 그거 저한테 사회행위이신 거 아시죠? 해가지고 회생이나 파산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들이 알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파산관제인이 이거를 확인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 딱 한마디 합니다. 넘기신 게 있더라고요. 임의 환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요. 여기에서 팁을 드리자면, 파산관제인이 임의 환가하자고 하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임의 환가 하자고 했는데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난 못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파산관제인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동생한테 부인권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절반 내놓으세요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임의 환가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야 될 돈보다 조금 낮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임의 환가 하시죠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파산관제인 분들이 이 채무자한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파산관제인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재산을 은닉했나 이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채무를 뭐 과다하게 늘렸다거나 뭐 비면책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거르는 분위기거든요. 좀 파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수입을 마련하셔서 회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거르는 편인데, 재산 은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파산관제인께서도 주로 보시는 거는 재산을 은닉한 게 있느냐를 많이 봅니다.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다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말씀드린 상속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배우자는 재산이 얼마나 있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통장 같은 경우에 뭐 이 돈은 어디에 쓴 거예요? 저 돈은 어디에 쓴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개인 파산 단점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파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회생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건 역시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을 하신다 한들 뭐 결론이 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르실 거니까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사정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신다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행복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